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 경매에서 민간업체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원도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김진태 지사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원래 낙찰 가격선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북방항로 운항을 위해 지어진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국가항만부지에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 44억 원에 시작한 최저 매각 금액은 몇 번의 유찰로 3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 3월 경매 기일에 5억 2천여만 원을 써낸 민간업체가 낙찰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10억 원의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정호 강원도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1년이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당시 김진태 지사의 지시로 강원도가 경매 참여를 미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사님 지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마지막 4회 4월 10일에 낙찰받을 것,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김진태 지사는 사용 용도가 국제여객선 터미널로 한정돼 민간업체가 낙찰받을 거라 예상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조치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였다며 낙찰 금액 수준으로 다시 매입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로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그걸 다시 매입을 해서 좀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현재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확보했던 예산의 2배입니다. 그 협상을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범위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한 2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그런데 강원도는 매각 협상과는 별도로 업체의 항만부지 무단 점용으로 2억 3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업체 압박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가 큰 데다 1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상황에서 실제 매입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결국 정부가 지방 소매를 늦추기 위한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도내 12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의 법정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구입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생활 인구가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지방 소멸을 늦추겠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과 영월, 평창 등 강원 12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89개 법정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원주 시민이 서울이나 강릉, 춘천에 집을 하나 더 사면 2주택자가 되지만 횡성 같은 법정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 이하, 실거래가는 6억 원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횡성에 6억대 집을 산 은퇴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당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65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 은퇴자가 9억에 취득한 주택을 언젠가 13억 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고 8,5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가구 주택이 되면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재산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이나 이런 군단이 올 수 있는 장애 요소가 됐었는데 횡성과 고성은 호재가 더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장기 비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대학을 나왔거나 연봉 3,120만 원 이상 외국인이 횡성이나 고성에 거주하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습니다. 횡성에선 이 비자를 최대 35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벌써 15명이 신청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취업 확정을 받고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이제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있다고. 이른바 세컨드홈 세제 특례와 맞춤형 비자 발급이란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빠르면 1, 2년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강원도 내 당선인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서는 3선인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도전에는 5선 연임에 성공한 권성동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신임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오늘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3선의 송기원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콩 까먹는 소리를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원도 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도정 질문을 하는 공식 자리에서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한 발언인데요. 해당 의원은 지역의 방언이라고 해명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막말과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도정 질문이 이어지는 자리. 김영복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고성에 있는 세계 잼버리 수련장 위탁 문제를 따지다 언성을 높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변명하지 마시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잼버리장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상 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만 배를 채우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직접 잼버리장을 관리한 때도 있었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렇게 발언합니다. 91년도부터 해서 옛날 그 콩 까먹는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보자는 얘기예요. 당시 도정 질문은 도의회 홈페이지와 도청 사무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도청 내부 게시판에는 귀를 의심했다, 충격적이다, 소리 지르는 의원들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등 김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자괴감을 느낀 공무원들이 많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진심 어리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영복 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지역 방언이라며 공직자들을 폄하하는 등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원들하고는 이제 얘기할 때 평상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용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해를 못했을 줄 몰라도.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방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하는 막말과 갑질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상임위의 한 도의원이 자신이 세운 사업비 예산을 공무원들이 함부로 조정했다며 막말과 하대를 한 일이 벌어져 소속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강원도 의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어도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권한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어 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가 있는 곳은 부산 동래구와 중구 단 2곳뿐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해 봄비가 자주 내리면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도내 79개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1%로 평년 88% 대비 107% 수준입니다. 특히 원주 지역은 16개 저수지 가운데 12개가 100% 만수위, 평균 저수율은 99%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어 올봄 모내기용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쌀 소비가 꾸준히 줄면서 지역에서도 쌀 재고량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에게 한 끼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이 쌀 소비를 위한 새로운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교 식당입니다. 강의 시작 전 학생들이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일 아침마다 1,000원으로 양질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죠. 먹을 때마다. 배도 꽉 차고 음식 질도 좋고 그래서 딱히 뭐 나쁜 거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 건강을 챙기면서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쌀을 이용했던 이 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춘천 소양강 쌀로 밥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쌀은 충남 논산에서 입고가 되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춘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솔바우 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양강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하기 위해 춘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지난 4월 강원대학교에 이어 한림대와 한국폴리텍대학교 춘천 캠퍼스까지 3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춘천시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역 농협과 영농조합에 수매가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민 입장에선 쌀 판매량도 늘고 소득도 올라가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양질의 맛있는 춘천밥을 먹고 또 농민들은 쌀 재고를 다 소진하고 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학과 지자체가 나선 건 쌀 소비 감소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93.6kg이던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4kg까지 줄었습니다. 춘천에서도 쌀 재고량을 다른 지역의 헐값에 처분하곤 했는데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은 지난해에는 쌀 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그 재고의 그 문제점을 일소에 해소한 계기가 됐고 춘천시는 참여대학이 3곳으로 늘면서 올해 쌀 재고량도 이미 소진됐다며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판로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속초시 청년 인구 유출 대응과 청년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 상향이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청년 연령 범위를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청년 연령이 상향되면 속초시 청년 지원 정책 대상 인구는 기존 18,000여 명에서 24,9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 등대 문화유산 12호인 강릉 주문진 등대에 있는 기관총 탄환 흔적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부터 한국전쟁 당시 주문진 등대에서 발생한 기관총 탄환의 흔적을 조사하고 보건 보존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주문진 등대 기관총 탄환 흔적을 과학적으로 샘플링한 뒤 보건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에 들어선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부복합체육센터에서 자리 잡은 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의 긴급 돌봄 서비스와 아동 돌봄 활동과 양성, 부모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와 신청 체계를 일원화해 원스톱 상담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최초의 아동돌봄 전문 기관입니다. 춘천 지역의 세 번째 수소충전소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삼천동 수소충전소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운영되고 수소 1kg당 9,900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세 번째 수소충전소 준공으로 하루에 승용차 100대, 버스 15대가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시청 주변의 자전거길 전용 차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춘천시민연대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시청사 주변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휴식 공간으로 접근해 녹지 조성과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해야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80m 길이 차량 32대가 늘어나는 노상주차장 증설로 주변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는 육동안 시장의 계획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의 석탄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9월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태백시와 문경시, 보령시 등이 공동 기획한 지역과 함께하는 석탄시대 전시회는 총 5부로 구성돼 광부 화가로 불린 태백의 황재영 작가의 작품 등 1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또 연탄 비누 만들기 체험과 함께 연탄의 숨겨진 비밀과 지역별 석탄 관광지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